부원장 정원차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35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목차를 보면 저희 학원이 걸어온 길, 그 다음에 얼마를 성과를 냈는가,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카이는 개원은 89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관을 갖다가 최근에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명문대 출신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저희 학원 카페에 들어가시면 2000년도서부터 카페가 활성화돼서 그대로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름이 그대로 다 땡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라서 이름이 원본 그대로 나와 있고요. 쭉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는데 4년 장학생, 4년 장학생, 그리고 명덕외고에서 만점자도 배출됐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글로벌 원광대 치의학과 수능 만점이었는데 이 학생은 결국 교차 지원을 해서 원광대 수의학과를 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많은 실적을 냈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 저희 뉴스카이 학원에 수학 단일 과목으로는 저희가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수학은.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시행착오가 끝난 학원입니다. 여기 리뉴도 오래되셨고 저희도 명덕외고만 30년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조교가 질문을 안 받습니다. 저희도 명덕외고 수능 만점자 시절에는 조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대로 조교로 와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교가 질문을 받는 거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받는 거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누적됐을 때 그 설명의 질 차이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개의 개념이 혼합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수학을 전공하고 2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들하고 같다는 건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질문 받지 조교는 채점밖에 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개념 문제풀이 테스트 질문, 이게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은 저희 학원에 나중에 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찍 올 걸. 왜 이렇게 좋은 질문, 그러니까 양질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심한 경우는 자기가 혼자 풀던 문제지 가져와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오래되다가 보니까 고인물은 아니고요. 오래되다가 보니까 이 명덕외고 수학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립학교잖아요. 그대로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을 좋아하시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도 창작 문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것보다는 모의고사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제가 됐을 때, 출제하실 때 어떤 걸 강조하셨느냐에 따라서 문제 경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1, 2년 이렇게 기출문제 몇 개 분석해가지고 명덕외고 수학은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이제 저희 수학 선생님이, 팀장 선생님이, 명덕외고 팀장 선생님이 설명도 하시겠지만 나중에 학원을 선택하실 때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학년이 많아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이 많은 학원을 선정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저희가 특징이 뭐냐면 수학 전공하시면서 수학 명문대 나오신 선생님들이 다음에 설명하실 분이 연대수학과 나시고 저는 고대 나왔고요. 고연전을 가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분입니다. 네 분이서 밀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Q&A가 굉장히 강한 학원입니다. 그 실력 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랑을 하나 하면, 자이스토리라는 책을 명덕외고에서 2학년이 부교재로 씁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 책을 갖다가 감수를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오시진 않으셨는데 지금 수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덕외고 2학년들을 수업하고 계시는데, 예비고3을 수업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했다고 출판사에서 감사글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감수 비용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뉴스카이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딱 하나죠. 성적이 향상되고 그 향상된 성적이 유지되니까 많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격이 제가 깔끔해가지고 빨리 끝냅니다. 이 말이 이게 뭐냐면 저희 7강의실 대강의실에 어떤 학생이 낙서로 뒤에 써놓은 글입니다. 자기 친구들 중학교 뭐 이렇게 명도외고 가서 수학을 안 온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뉴스카이로 다 오더라 고2 고3 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를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해갖고 왔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팀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음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카이에서 명도외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선입니다. 저는요 오늘 좀 실전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명도외고 수학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예비고1 학생들이 1, 2월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명도외고 수학 특징은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교재 중심 수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교재는 계속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출제를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포인트를 조금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장황할 수 있지만 그 포인트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에 수능이 문이과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과생들만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이과생들하고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명도외고에서 그전에는요. 수시로 거의 다 학생들이 갔었어요. 그런데 정시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때 명도외고에서 명문대 합격률이 살짝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수시 위주로 내신에서만 점수를 따면 됐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수학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자, 그 다음부터는 수시 중심 내신 체제에서요 정시까지도 학생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학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교재도 어려운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자, 맨 위에 2020년까지를 한번 보세요. 일반 시중 문제집인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냥 숫자만 변형돼서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1등급하고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21년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자, 부교재가 마더텅이라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자2 고2 수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때 시험의 특징은요. 기존하고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숫자만 변형해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대처는 가능한데 실제 수학 실력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를 변형을 하되 더 어렵게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등급 컷을 보시면요. 1등급 컷이 9등급제인데도 70점대 형성이 되고요. 학교 평균은 50점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1학년 학생들은 좀 약간 쉬운 문제로 이렇게 바뀌고 자, 대신에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고난도 문제를 2문제 이상을 섞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한 학생들은 풀 수가 있는데 그냥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의 시험의 특징은요.
고난도 출제 문제들은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상위권 문제들을 많이 배치를 하면서 시간 제한에 학생들이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학교에서는요, 지금 외고이기는 하지만 수학 실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시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들은 뭐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지만 등급 컷을 가르는 문제들은 이 문제들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이 비슷한 것 같은데 1번하고 2번이 결이 달라요. 1번은요. 문제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우수한 문제들, 선생님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은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최근 연도 문제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들, 진짜 어렵다, 학생들 못 풀겠는데 이런 문제들도 그대로 출제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어머니들이 좀 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고2 9월 모의고사에서 해당 단원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외고를 올 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20-30% 학생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학을 별로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명덕예고에서 결국에는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1번, 2번인데 1번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다른 외고나 예전 명덕예고처럼요. 수학을 단기간에 그냥 집중적으로 몰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죠. 암기식 공부입니다. 자,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학생들도요. 제가 살펴보면요. 80% 학생들이 이 공부 방법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거의 100점 맞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린 거. 그런데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걔들이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연습을 하고 걔들을 뒤섞어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 선생님 맨날 TV에서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저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또 하고 있네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번이 올바른 공부법이라는 걸 아시면서도요. 대다수 학생들이, 절반 이상 학생들이 결국에는 1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올바른 공부 방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기말고사를 치르면서요. 4, 5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2, 3등급으로 오른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시험지를 받았는데 앞 페이지를 풀고 나서 뒷 페이지는 자신이 없고 긴가민가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시험을 쳤었는데 보니까 척척 풀리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했었을 때.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채점을 했을 때 긴가민가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자신 있게 풀었던 문제들이 실제로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 방향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고3 수능 때까지 내가 갈 길이 이거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학생들이 자기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꼭 습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쉽지 않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간다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위에 3월하고 4월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요. 일단 수학 교과 과목에서는요. 부교재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보통 600문제에서 700문제 정도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에 20문제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렇습니다. 첫 해
입학을 해서 첫 주에 기숙사에 입소를 하니까 학생들이 변화가 아주 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에는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하고 뭐 하고 아주 인터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주에 갑자기 수행평가를 보래요.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당황해요. 그러니까 외고다 보니까 언어 과목들, 국어, 영어, 전공어에 일단 몰두를 하게 됩니다.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학을 뒤로 미루게 돼요. 그러면 하루에 20문제 별거 아니었었던 문제 같은데 이게 3월이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양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도요. 4월이 되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들이 이제 남는데 한두 번 풀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남는데 그 문제들이 보통 70문제에서 120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할 거는 너무 많죠. 학생들이 원래 공부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외워서 푸는 방법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목표를 어디에다가 삼아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 4월에 이렇게 빡빡한 일정에서도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 체력, 탄탄한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과정으로 이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공수 1, 2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공수원은 많이 했는데 우리의 선행 많이 했는데 자, 어머니들 저 유인물 보시면은요. 저희가 기출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한번 시험을 50분 딱 재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풀어보도록 하시면은요. 12문제 이상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8문제 이상은 맞춰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했어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수2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과목이에요. 자, 도형이 나오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아닙니다. 해석기하를 새롭게 배워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함수를 배우게 되고요. 명제라는 굉장히 낯선 단원들을 배우는데 이런 거를 지금 겨울방학에 하지 않고 여름방학에 하면은요. 2학기 때 굉장히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무조건 공수 1, 2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명도계고 특징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나 싶은 문제 혹은 어떤 단원에 편중돼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3, 4월에 샅샅이 다 훑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번 겨울에 모르는 단원이나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과하다 싶을 정도의 학습량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같은 문제를 그냥 무한히 반복하는 거는요. 공부가 아니고 노동입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건 좋지만 그게 최우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테스트를 볼 때 내가 살짝 풀기 힘든 문제, 버거운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테스트 과정을 높여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거를 과할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서술하면서 수학적인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라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면서 평소에 해보셔야 돼요. 평소에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5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형, 함수, 그래프 이런 거를 학생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부딪히셔야 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자꾸 알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2학년 때 수능 과목을 배울 때 이거가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저희 뉴스카이에서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냐면 자, 겨울방학 동안 저희들이 제시하는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보통 2,500문제에서 많게는 3,000문제 이상 공부를 하게 돼요. 매일 50문제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 과제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학습량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내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안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빠지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공부한 게 내게 됐느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요. 처음 본 문제, 낯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으로 풀어냈을 때 아 이게 내게 됐구나.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이걸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저는 뉴스카이 학원에서 있지만 어머니들한테 학원을 선택을 하는 수학학원입니다. 수학학원을 선택을 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를 보는데 학생들하고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와요?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한 학생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한테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느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요. 광고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좋은 선생님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선생님의 평가는요. 학생들이 합니다. 자, 예비 고1 학생들이요. 선배들을 만나는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질 거예요. 선배들한테 꼭 수학학원 어디 다니는지 물어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럴 때 반응이 나 어디 학원 다녀.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이런 반응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아이에 관심이 있는지, 내 아이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적인 공부 방법을 제대로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지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요. 학생들보다 어머니들한테 정보를 얻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입소문이나 SNS나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에 상담을 하러 가셨을 때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어떠한 점을 궁금해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얘가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교우 관계가 어떤지, 전공을 뭐를 하고 싶은지, 수학 공부를 할 때 연산을 잘하는지, 덜렁덜렁 거리는지, 집에서 잘 화목하게 잘 웃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학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이 아이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된 게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많은 학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머니들한테 귀중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작이 끝이 아니고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쁘셨을 텐데 오늘 합격하시고 바로 와서 이렇게 설명회를 들으시는 어머니들의 간절함이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서 3년 동안 좋은 성과 얻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